예, 반갑습니다. 메나테크 어소시에이트 김도우입니다. 오늘은 리크루팅은 모든 것이다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하기 전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는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나테크 사업은 리더를 발굴해서 시스템을 복제를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항상 리더 발굴과 시스템 복제의 문제가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요. 리더 발굴이 더 우선일까요? 시스템 복제가 우선일까요? 당연히 리더 발굴이 우선입니다. 발굴된 리더가 없으면 복제를 시킬 사람조차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더 발굴이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한 명의 리더를 발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13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2018년 코리아 메나페스트에서 우리 지원그룹의 모든 이제 사업자분들 사진이신데,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우리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임은숙 최고 리더사님이 계십니다. 2013년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 메나테크의 PD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30명 이상이 이렇게 막 넘쳐나는데요. 그때 2013년에 임은숙 최고 리더사님께서 이 메나테크의 비전을 보시고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아, 내가 이 메나테크의 불모지인 부산에 최고로 단단하고 큰 그룹을 만들어 보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5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국에 사업자가 100명 이상 발굴이 되고요. 그리고 등록된 회원이 10,000명 이상이 넘는, 그리고 월 매출이 10억 이상 올라가는 이런 큰 그룹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즉, 임원숙 사장님을 다운라인으로 둔 스폰서 입장에서는 한 명의 리더를 나와 함께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5년 뒤에 사업자 100명, 소비자 10,000명, 월 매출 100억 이상의 이런, 월 매출 10억 이상의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는 100명의 소비자보다 한 명의 사업자가 낫고 100명의 사업자보다 한 명의 리더가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의 리더를 리크루팅하는 것은 사업자 100명과 소비자 10,000명을 5년 뒤에 구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바로 리크루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리크루팅 해야 할까? 물론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히나 네트워크 마케팅 메나테크에 좀 적합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적합하냐면요, 나의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좋은 것을 먹거나 즐거운 것을 하고 재미난 것을 했을 때 주위에 막 알리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수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소극적인 분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적극적인 분들이 우리 일을 하기에 적합한 분들입니다. 또 본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비교를 하면 우리 회사 생활이라면 사실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를 하고 조직 속에서 그 틀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중에서도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움직여서 내가 그 결과물을 얻고 싶어하는 본인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즉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일에 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 누구나 다 돈은 또 필요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또 특징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나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또 만나시는 것이 좋고요. 본인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분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은 300만 원인데 나를 위해서 과감하게 몇백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분들. 사치나 허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감한 사업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성공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좋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이렇게 뛰어서 그 결과물을 얻었던 그런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일에 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일까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보다 나아지길 원하고 뭔가를 내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우리가 바로 리크루팅 해야 될 대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리크루팅을. 우리가 리크루팅 할 때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봅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크게 4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 직장인, 영업직, 사업가, 자영업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나는 분에 따라 우리가 전략도 차별화를 두어야 됩니다. 똑같이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차별화를 두어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 만나면 우리가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가정주부들은 항상 집안의 모든 가계부나 생필품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생필품들을 브랜드 체인지함으로써 당신 가게에도 도움이 된다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또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옆집에 또리 엄마 집에만 있다가 이걸 해서 지금 성공하게 됐어. 뒷동에 있는 누구 엄마는 부업으로 이걸 했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월 200만 이상 소득을 가져가더라. 당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이제 직장인들입니다. 가장 많이 만나는 우리 직장인인데, 돈 투자 없이 시간과 열정 투자로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로망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사업체나 가게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 환경에서는 그렇게 또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돈 투자 없이 시간과 열정 투자로 당신만의 일을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직장 생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샐러리맨들 인센티브가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틀 안에 정해진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신이 노력한 만큼 당신 몸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돈뿐만 아니라 1000명이 2000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 서고 인정받고 하는 이런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영업직에 계신 분들인데요. 영업직,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카드나 자동차 같은 이런 영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달 0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슬럼프가 오면 내 대신 이 일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나 매출은 전혀 없게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일은 어떻습니까? 매달 0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에 의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굴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씀드린 게 좋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은 늘어나는데 일은 더 쉬워지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영업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이 늘어나려고 하면 그만큼 내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은 그 반대입니다. 시스템의 힘에 의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지만 시스템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은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PPD 정도가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월 매출 10억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가 크게 하는 일 없이도 시스템의 힘에 의해서 월 3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소득이 늘어남도 일이 더 쉬워진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사업가,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가들은 늘 경쟁 속에서 시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센텀에 커피숍을 하나 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매출도 좋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갑자기 어느 날 옆에 새로운 커피점이 하나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경쟁 속에서 내 매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늘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획을 하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일에서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저라 그러거든요. 나를 잘 컨트롤하면 나의 시장은 무한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강조해 주시면 좋고, 또 함께하는 윈윈 사업도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파는 영업이 아니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한 번 일하는 대가를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타입별 리크루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성향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장형, 가슴형, 머리형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기업과도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있는데 장형 같은 경우는 현대가 맞다고 합니다. 조선, 철강, 중공업 같이 이렇게 묵직하고 추진력이 있는 이런 것이 장형에 또 어울린다 그러고,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LG그룹이 거기에 잘 어울린다죠. LG그룹의 모토가 뭡니까? 사랑해요 LG잖아요. 인간적이고 따뜻함을 추구하거든요.
그런 이런 가스면 같은 경우 LG그룹인데 로고 자체도 웃는 로고거든요. 또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서 주로 우리가 가정 친화적인 생활용품이나 아니면 이런 가전들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그룹일까요? 예, 파란 색깔이죠. 냉철하다는 거는요. 삼성의 로고가 파랗게 해서 냉철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능적이고 분석적인 머리형 같은 경우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자체도 반도체 같이 이렇게 섬세한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리딩할 정도로 그런 머리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 장형, 가슴형, 머리형으로 다 나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접촉하는 것도 우리가 좀 전략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요. 장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어떤 리드나 동호회에서 대장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고요. 간단 명료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세포 촉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전을 주는 것보다는 3개월, 6개월 만에 당신이 이 사람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어필이 또 될 수가 있고, 자료보다는 또한 보상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5년 뒤에 당신이 이분처럼 빅리더가 되어서 100명 이상을 이끌고 월소득 3천 이상 만드는 것을 한번 해봐, 도전해봐.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우리 지원그룹의 리더 중에 장형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예, 임원수 사장님 바로 저녁에 장형이시죠. 또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자료보다는 감성 터치, 그리고 설득보다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사람끼리 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타인과 나의 관계,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내 이 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당신처럼 좀 능력이 있는 분 진짜 같이 하고 싶다, 좀 도와줘,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슴형한테는 더 힘이 이렇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분들은 여행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좀 이 가슴형인데요. 제가 처음에 사업 설명 듣고 이 비즈니스 결단하게 된 것은 글리코에 대한 독점성도 있지만 PD 이상이 되면 1년에 2번씩 해외로 함께 여행을 나갈 수 있는 이것을 보고 제가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감성적이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분을 터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머리형 같은 경우입니다. 아주 분석적이고 섬세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잘하고요. 스스로 또 결정을 하면 이분들이 또 책임을 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서 하는 필요도 있는데, 우리 그룹의 리더 중에 머리형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우종민 사장님이 좀 이런 케이스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크루팅 할 때도 타입별로 어떤 타입인지를 잘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사람은 장형, 가슴형, 머리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데 선생님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렇게 한번 묻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재밌게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크루팅 심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크루팅 하면서 다 거절 많이 받으시죠. 거절 받으면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왜 이래야 되나, 이런 경험들 누구나 다 있을 건데, 대부분 이 거절의 이유가 첫째는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때문에 거절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건강에 관한 이 제품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또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 무관심함이 왜 오냐 하면 주변으로부터 학습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STP를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STP를 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거 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네트워크 마케팅 STP를 하면 주위에서 해본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지배적이냐면 쉽지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위에 있는 분 중에 그만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예 마음 문 자체를 닫아버리고 무관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잘 안 열리거든요. STP를 하다가 상대가 거절을 하면 희한하게도 이 무의식적으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왠지 내가 좀 쫓기고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되겠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을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을이 아닌 갑의 위치가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주도권을 내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이 된다는 것은 즉 상대가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 상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 안정적이지 못해서 소득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 또 자녀들은 커나가는데 더 지출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 이런 여러 분야에 불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나 도구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쉽게 내가 갑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또 이제 갑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TP 하기 전에 공감과 경청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듣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STP 하기 전에 공감과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질문으로서 이런 니즈 파악하는 것을 중요하거든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마 평생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으로서 이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파악하고 난 뒤에 STP를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속도감도 있고 잘 내려고 하지도 않던 시간을 훨씬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확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질문으로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뒤에 STP를 진행을 하면 내가 갑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 진짜 평생 직장을 찾기가 참 힘드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50, 60이 되어서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다른 일을 찾는데도 내 몸값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전혀 해보지도 않는 그런 불안한 상태로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일한 대가를 평생을 받을 수 있고 평생을 일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일이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먼저 내가 갑의 위치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분 입장에서 그게 뭡니까? 라고 오히려 더 마음문을 더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거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거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충분히 안 과정이 되고 내가 갑의 입장에서 내가 컨트롤을 하면서 주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리크루팅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일생과 인프라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이거든요. 리크루팅이 이래서 대단한 겁니다. 한 분의 리더를 리크루팅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리크루팅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리크루팅 접근법을 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그 사람 성향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해서 가서 STP를 하시고 리크루팅 하시면 훨씬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11월 달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중요한 사업의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정말 멋진 분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리크루팅을 통해서 풍성한 사업 성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